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방첩사 대령이 계엄 직후에 검찰하고 국정원 간부하고 수차례 통화를 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내란의 그 밤에 선관위로 그 검찰 대검 포렌식 센터 관련된 과학수사부 검사들이 온다고 했다. 그 고위 검사가 누구다라는 것까지 지금 특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어제 그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방첩사하고 검찰하고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검찰과 국정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안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 구속을 안 시키면서 심지어 김성훈은 그 불출대장을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네. 경찰은 안 내놓고 검찰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종의 상황이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 간의 이제 주도권 싸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을 검찰이 기를 쓰고 보호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에서 경찰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도 있으면은 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국회 경비단장부터 해서 영등포 형사과장 등등등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무풍지대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에 이렇게 관여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게 그래서 검찰에서 공수처 압수수색하니까 공수처에서는 지금 그 수사 여기 치무정 지금 배치했잖아요 수사.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렇게 기를 쓰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 여러 사람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지금 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일종의 정권하고 권력하고 좀 딜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길타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보여요.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검찰을 건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뭐 김용현 등등등 특히 윤석열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잔기술 한번 부리면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도 그랬잖아. 기소를 잘못해가지고 무죄로 불려나고 맞아.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친 척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비판은 하고 있지만은 막 전격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방첩사 대령이 전화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 서버 성화의 서버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쪽에서 와달라고 아니면 언제 오냐 이거 확인한 거잖아요. 사실 이 담당자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검찰이 이걸 다 맡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라는 수상적인 거 말고 검찰의 일부 몇몇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비아폰이 까지면 나까지 도로거든. 이 내란에 동조했던 게 막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고 결국은 공교롭게 비아폰을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구속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게 작동했기 때문에 3번의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했던 내각 쪽 사람들, 비서실 사람들까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걸 뚫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는 검찰 자체가 이걸 막 막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검찰에 있는 몇몇 아마 연루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뚫으려 그러면 오늘 뭐 공수처가 지금 심우정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심우정이 영장 기각한 거 3번 김성훈이 이거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조만간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 또 서울고검에서 영장 관련해서 김성훈이 거, 이광욱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 조직이 전원이 이렇게 막는다기보다는 일부 친윤 검사들? 뭐 그중에 내가 지금 그날 문제됐던 애들 전화했던 애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애들이 지금 막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서울고검에서 3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봐도 구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지 왜 애들이 기각을 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검찰이 똑같기 때문에 결론 바뀌지 않을 거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울고검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나올 거다. 저는 이게 검찰이 다 한 몸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몇몇이 문제되는 거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그 사령관들 공소장 보면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잘해요. 그거 특정은 잘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한 몸으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이 그런 것도 우려할 거예요. 대충 공소 유지하다가 무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등등 해서 서울고법에서 좀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포천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4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노곡리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포탄이 떨어져서 4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저기가 이 지역이 좀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예. 뭐 판사라서 뭐 포탄을 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게 포사격장 같거든요. 딴 데 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이제 포탄 사고 났다는 게 사격장으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딴 데 쏴가지고 민간 쪽으로 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민가에 사격장이죠. 예, 그렇군요. 아유,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것이 그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그날 안가에서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설마 하겠냐라고 하니까 김봉식이 머릿속이 하얗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제 서로 주고받은 거고 윤이 비상계엄 한다고 해서 뜨아했다라는 게 이제 조지호 청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박현수 그 행안부 경찰국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윤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조지호 청장은 국회의원들 아마 체포했으면 계엄 해제돼도 이거 아마 밀란이 났을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 아마 하야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있는 거죠. 뭐 이제 다 검찰 조사, 뭐 경찰 조사 이런 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의 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변호인단 측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선망 증세가 있느냐. 너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야. 진짜 나쁜 건데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알겠어요. 보니까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정신이 제정치에 박혔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이 시국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정말로 올바랐구나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사람들도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사람들도 이게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호도 알고 김봉식도 알고 박현수도 알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교훈을 이번 계엄에서 얻어야 되는 거 하나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은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실제로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직 경험상 이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봤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전화 끊고 그 부인한테 비상계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그것 봐 내 말 맞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이제 검찰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고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하고 15분간 통화에서도 박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밀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하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 청장은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들 체포했으면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하야해야 했다. 하야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요거 짧게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맞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를 해서 처음에 보도를 한 건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변호인 측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나온 것보다도 변호인 측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조지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참작을 좀 해달라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그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제 남은 거는 저는 그 4인 같거든요. 이상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상민하고 이완규랑 박성재랑 김주현. 그러니까
계엄 해제 후에 안가 해동 4인방.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턱에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김봉식이나 이 조지호 진술 같은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진술 중에 이상민이나 그 안과 특히 뭐 이런 관계된 진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진술들이 나온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 4명, 법조인 4명, 4인방 이 사람들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비하폰도 갖고 있었을 거고 거짓말 계속하고 있고 막 구속이나 이걸로도 가지 않을까. 요 4명이 넘어가면 내각하고 비서실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설계 그룹이거든요. 네. 설계 그룹 아니면 가장 믿고 있는 머리 그룹이에요. 윤석열 머리보다 이 4명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믿는 4명이거든요. 다 판사 검사들. 아마 그거를 좀 확인한다면 뭐 내란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일말의 종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4인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김주연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난번에 마은혁 임명 안 할 때 이거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헌재 위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처벌 규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해 당사자거든요. 솔직히 이완규는 그렇죠. 4인방 거기 멤버죠. 그거 걸리자마자 폰 다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이거 특검에 안 가면은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가겠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만 터져 나오고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넘어가면 또 내란 납니다. 그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발본색원을 해야 돼요. 윤석열 머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머리가 있을 거면 설계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수괴인지 진짜 수괴가 누구인지 그 세력들을 더 나아가서 저는 죄송한데 더 나아가서 봐주고 있는 놈들도 다 잡아놔야 돼요. 맞아요. 지금 이걸 봐주고 있는 놈들도 똑같은 내란 비호 세력이거든요. 지금 그 놈들 잡아내야 되고 봐주려고 막고 있는 게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아주 가혹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또 스멀스멀 나와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또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끝까지 잘 추적을 해서 기자도 또 정치인들도 그리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엄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취재 편의점도 끝까지 현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거 끝까지 하려면은요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천혜향을 천혜향을 그 시청자 빵순이님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원래 저희가 K-엔비디아는 내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게 김준일 평론가한테 들어온 질문이라서 이걸 하나 꼭 받아달라고 제작진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아이고 박지원 변호사님 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하여튼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첨단 산업 기금에서 직접 지분 투자 필요성도 언급을 했고 국회 과방위에서 프리우사 AI 대표가 국부펀드 필요성도 강하게 인정을 했는데 요 K-엔비디아 이재명 대표 제기한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맥락이 이제 민주당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AI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담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태양광 기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지역에는 그 일부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있으면은 그거의 30%를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사회주의네 이런 거지만 저는 뭐 사회주의라고 생각 안 하고요. 좀 뜬금없이 튀었다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불충분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왕 이게 나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하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토론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감세나 약간 작은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특히 산업이 위기인데
어떻게 특히 AI나 이쪽을 발전시킨 거에 대한 큰 청사진을 지금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좀 큰 그림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거고 국부펀드는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데 재원을 국부펀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사우디는 석유 팔아서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그 국부펀드에 그 돈을 막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국부펀드가 다 지원한다고 다 엔비디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굉장히 무슨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될 것 같은 TSMC처럼 대만처럼 한 군데 몰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또 얘기를 더 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연금 모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일 그 AI 전문가시고 민주당의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이거 맡고 계시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내일 모실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또 올려주시면 내일 박태웅 센터장 오시면 또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전문가예요. 제가 재방송에도 인터뷰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진짜 전문가가 오십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엔 또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 천혜향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